튜브.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이름이나 자신의 직업 활동에서 어느 이름을 걸고 하느냐,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감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들을 발견해내는 데서 확보가 된다. 이 책을 이야기하려면은 몇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유연성입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인데요. 광화문 북바이북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많이 계시네요. 처음 오실 때는 여기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뭐 지도도 보고 한참 막 찾아서 이렇게 오셨죠. 이렇게 오실 때는 왜 여러분들 초행길이 멀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척척 오시는 게 아니라 아 여기가 맞나? 1층이라 그랬지.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하고 정보를 처리하면서 오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초행길로 처음 갈 때는 멀게 느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뇌가 사용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정보를 많이 처리해서 더 그게 길이 멀게 느껴져요. 근데 그 길만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는 이것밖에 안 되네? 라고 받아들이죠. 그거는 그새 그만큼이라도 정보를 알았다고 두뇌가 서랍 안에다가 정보를 바로바로 넣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체국에 가시면은 1호, 2호, 3호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박스 규격상자들이 있죠. 왜 그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규격상자들을 쓸까요? 크기가 딱 맞춰져 있어야 택배 상자에 탁탁탁 넣기가 편하고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뇌도 이렇게 작용을 해요. 서랍 안에다가 보자마자 정보를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착착착 넣어버리려고 두뇌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의 서랍식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 까만색에 바닥에서 한 50cm쯤 떨어진 게 있고 수직으로 뭐가 돼 있는 이게 혹시 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의자가 까만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의자라고 하는 서랍이 있어야 되고 그 의자라는 서랍 속에 이게 들어간다 싶으면 보자마자 바로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어른들은 다 서랍식 사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서랍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애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들을 하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면 안 마려워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손을 들면 화장실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서랍식 사고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말랑말랑한 사고를 하는 거죠. 짱구 만화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짱구가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요. 아저씨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체국은 이 두 블럭 내려가가지고 오른쪽에 있단다. 그랬더니 짱구가 뭐라 그랬냐면 맞았어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나서 우체국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거니 라고 패턴화된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고를 탁 깨워버리는 게 짱구의 그런 대답이었던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피식 웃으셨던 그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던 이 서랍의 벽이 파삭하고 한번 부서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패턴화된 사고방식에서 뭔가가 다른 쪽으로 미끄러질 때 나오는 반응인 거죠. 이 반응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죠. 어떤 새로운 걸 봤을 때 이거 봐라. 이거 재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각도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벽이 부서질 때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랍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만 계속 고수하다 보면은 이 서랍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랍에 갇힌 생각밖에 못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픽스드 아이디어, 그러니까 고정관념 또는 관습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들입니다. 굉장히 제가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생물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뭐 수상돌기, 축색돌기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수상돌기 할 때 숫자가 뭐냐면은 나무 숫자예요. 돌기들이 나무 모양,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뉴런이 1000억 개쯤 있고 그리고 걔들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끼리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의 사고 활동이라든가 기억 활동이라든가 창조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랍식으로 계속 사고를 하다 보면요. 뉴런들이 그쪽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고속도로화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뇌도 덜 늙고요. 그리고 이 뉴런도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연함이라고 하는 거는 요가를 하면 신체적인 뻣뻣함을 조금씩 유연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달 빡세게 요가한다고 유연성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루에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면은 유연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계속 똑같은 일만 하고 똑같이만 생각하고 있다가 가끔 반짝 뭐를 한다고,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두뇌가 확 유연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약간 스트레칭 개념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나씩 좀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요. 다이어리를 만들자였어요. 다이어리. 그래서 이 책을 벗겨보시면 다이어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저자 기마나 이런 말도 다 빼달라고 하고 그냥 어디 들고 다닐 때 다이어리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기로 했고, 안에 열어보면 하나하나의 아이디어에 날짜를 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걸 생각했다라고 좀 기록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뭘 쓰고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컸어요. 저는 또 이 책이 왜 여러분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너무 여행객들이 많이 읽어가지고 책 자체가 이렇게 막 불어있고 표지가 휘어있고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보면 저는 저 저자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 책이 아무렇게나 쓰였으면 좋겠고요. 읽고 난 뒤에 야 이거 읽어봐 하고 훅 던져주는 책이었으면 좋겠지 어디다가 모셔두는 책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 책이 그냥 쓰이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쓰이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로망이 있었고, 그래서 서문에도 그렇게 썼지만 이 책은 쓰는 책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쓴다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이기도 하고 유즈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독자 자신이 쓰고 또 유즈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쌤튜브